드모르간 싹 다 바꿔주는 겁니다. 자, A 여집합 얘도 바꾸고 그 다음에 포함관계도 바꾸시고 B도 바꿔주시면 우리는 같은 표현이다. 동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여기에서 그죠? A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A and B 여집합이라고 쓸 건데요. 자, A and B 여집합을 쓸 건데 여기랑 같이 봅시다. 자, 여기 A의 원소인데 B의 원소는 아니란 겁니다. 그쵸? A의 원소이긴 한데 B의 원소는 아니다 라는 것을 기호로 쓰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즉 얘는 A 차집합과 같은 표현이 됩니다. 얘가 나오면 이렇게 바로 고쳐 쓰시면 연산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같은 표현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연산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가벼운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는 마음에서 이제 한번 볼 텐데요. 교환 법칙은 A 합 B를 하거나 또 B 합에 이렇게 교환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두 개 같은 결과가 나온다. 교환 법칙 성립한다. 그런 얘기고요. 교집합 마찬가지입니다. 자, 결합 법칙은 동일한 연산을 할 때 무엇을 먼저 하느냐? 자, 앞에 걸 먼저 하느냐, 뒤에 걸 먼저 하느냐 그 얘기인데요. 결론적으로는 결과가 똑같습니다. 결합 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자, 3번에서 우리가 분배 법칙을 쓸 텐데 연산이 다르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 A 교집합을 각각 이렇게 분배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배. 그러면 A 교집합 이 전체가 이제 이렇게 묶입니다. A 교집합 B에도 한번 해주고 또 뒤에 A 교집합 C 이렇게 정리가 되고 중앙에 있는 이 합집합이 이렇게 가운데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 수도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A 교집합이 있구나. 얘를 이렇게 묶어낸 겁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B 합집합 C를 이렇게 B 합집합 C를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연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A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A 교집합입니다. A 교집합. 그래서 A 교집합을 공통적으로 묶어내시고 나서 남아있는 B 그리고 합집합 그 다음에 B 여집합을 가져와서 자, B 합집합, B 여집합 이렇게 써주시면 되시고요. B와 B 여집합의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B와 또 B 아닌 것들이고 이 두 개는 합집합을 하면은 뭐가 되죠? 전체 집합이 됩니다. A, M, U가 되어서 이때는 교집합이 A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되셨죠? 흡수 법칙 보겠습니다. 흡수 법칙은 자,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크고 하나가 작은, 그러니까 한쪽에 포함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굳이 법칙의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계산을 어떻게 해내는지 거기에 맞추시면 되세요. 자, A와 A and B입니다. 자, A와 A and B인데 분명히 A가 더 크죠. A 교집합 B는 A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때는 결론적으로 A가 나오게 되고 A와 A 합 B는 분명히 A 합 B가 A보다 크고 A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교집합을 하면 A가 나오게 되죠. 자, 요거는 아주 당연한 결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드모르간 법칙. 드모르간 법칙은 자, 이 여집합을 다 모두 다 이 괄호를 풀 적에 다 뒤집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교집합이니까 합집합이 되고 비여집합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에 색칠을 해봐도 좌변과 우변은 같은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도 보니까 자, 전부 다 컴플리먼트를 해주면 A 여집합에 그 다음에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B는 비여집합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부정법칙. 여집합의 여집합은 A다. 여집합의 여집합은 A다. 두 개가 상쇄된다. 왔다 갔다 한 겁니다. A. 자, 요렇게 이제 연산법칙을 봐주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한번 요런 게 있었다라는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원소의 개수 보겠습니다. 원소의 개수.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또 3개짜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자, 선생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공식은 외워놓으면 굉장히 편하다. 네, 편합니다. 자, A 합 B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합집합의 개수를 이제 계산을 할 때 NA, A의 개수, NB, B의 개수, 그 다음에 A 교 B의 개수를 빼줍니다. 자, 왜 그러냐면 A에다가
또 B를 합칠 때 이 중간 부분이 두 번이 겹치게 됩니다. 이 가운데가 두 번이 겹치게 되어서 마지막에 한 번 빼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짜리를 한 번씩 더하고 두 개짜리를 빼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세 개짜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그 다음에 B, C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보니까 하나짜리는 더하고 두 개짜리는 A and B, B and C, C and A 두 개짜리는 한 번씩 빼주고 마지막에 세 개짜리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얘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NA, NB, NC를 더하는 과정에서 NA, 그 다음에 NB, 그 다음에 NC를 더해 나가는 과정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인데요. 여기는 특별히 세 번이 겹칩니다. A일 때, B일 때, C일 때 세 번이 겹치게 됩니다. 이쪽은. 그리고 이쪽은 요쪽 부분과 그다음에 요쪽 부분과 요쪽 부분은 두 번이 겹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 한 번씩 더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태인데 얘를 두 개짜리를 한 번씩 빼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한 번 덜어내고 이쪽에도 한 번 덜어내고 이쪽에도 한 번 덜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자, 두 번씩 겹치는 부분은 결국 한 번씩 두 번 겹쳤는데 한 번씩 빼줘서 결국 얘는 정리가 되는데 여기는 세 번 겹쳤었는데 세 번 다 빼버렸기 때문에 아예 없습니다. 이 상태가.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더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짜리 A, B, C 더하고 두 개짜리 빼주시고 세 개짜리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좀 더 확장해서 집합이 4개짜리가 있다면 하나짜리 더하고 두 개짜리 빼주고 세 개짜리 더하고 4개짜리 빼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은 기억을 해주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두 개의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자, 2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전체 집합이 40이고 그 다음에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 25명,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 20명,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 이 3명이고 야구만 좋아하는 학생이 그러면 몇 명이냐고 질문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림이 아주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야구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축구하는 아이들 여기 있습니다. 자, 전체 집합 총 40명이다. 총 40명.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학생이 3명입니다. 바깥쪽에 3명이 들어가고요. 자, 야구 25, 축구 20명, 교집합 현재 오르죠. 자, 그러나 합집합을 알 수 있는 게 40에서 3을 빼면 이 합집합은 37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자, 야구와 축구의 합집합은 37명이고 이것은 공식에 의해서 야구 플러스 축구 마이너스 교집합의 개수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교집합은 몇 명이냐면 8명이 됩니다. 계산에 의해서 8명이 되고 여기에 8이 들어가고 우리는 야구만 좋아하는 학생인데 25명에서 8을 빼버리니까 총 몇 명이죠? 17명이 되겠습니다. 축구 20명에서 8을 빼니까 12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야구만 좋아하는 학생은 17명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 이제 일단 집합을 정리를 하고 문제 2개 하나 남았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하고 이제 집합을 정리할게요. 전체 집합이 12의 자연수고 P는 4의 약수고 Q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때 X는 P를 포함하면서 P를 가지고 있으면서 Q 안에 Q에 포함되는 집합 X, 부분집합이란 거죠. 자, 그러면 P라고 하는 것은 4의 약수이기 때문에 자, 씁니다. 자, 진리집합으로 씁니다. P는 4의 약수 1, 2, 4 얘를 포함하면서 X는 Q 안에 들어가는데 Q를 봤더니 Q는 2X가 17보다 작거나 같게 되고 X는 결국 8.286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자연수들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Q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1, 2, 3, 4, 7, 8까지만 구성된 집합입니다. 자, 이 집합이 바로 Q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Q에 포함되면서 Q를 넘지 않죠? Q 안에 있으면서 P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꼭 X는 1, 2, 4를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다라는 거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얘를 꼭 얘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것은 1과 2와 4를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이기 때문에 꼭 포함한 애들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요. 이게 5승이 되고 총 32개가 됩니다. 자,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집합 x의 개수는 32개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제 명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말합니다. 자, 명순이는 예쁘다 라는 것은 우리가 명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과 거짓이 판별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명확합니다. 3이 5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명제가 됩니다. 3이 5보다 작죠. 그래서 이것은 거짓인 명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제라고 하는데요. 자, 이 명제에서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부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명제 P에 대해서 우리가 P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P의 부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부정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좀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요.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호의 부정, 뭐뭐이다의 부정은 뭐가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자, 뭐가 뭐보다 크다.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크다입니다. 등호는 들어가면 빼주고 없으면 다시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 우리가 영어로는 자, some이라고 많이 씁니다. 자,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다. 자, 또는의 부정은 and, 이고가 되고요. 또 and,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 됩니다. 자, 짝수의 부정은 물론 우리가 자연수라는 전제하에서 짝수의 부정은 홀수가 되고 실수라는 전제하에서 유리수의 부정은 무리수이다. 정반대의 것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x 이꼴 y 이꼴 z이다. 이거의 부정은 뭐냐면 x 자 y 또는 y z 아니다 라고 씁니다. 자, 왜 그렇게 됐느냐면요. 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x는 y이고 y는 z이다 이기 때문에 각각 부정을 하면 x는 y가 아니고 이거는 또는으로 바뀌면서 y는 z가 아니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 개가 다 같다의 부정은 세 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다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적어도 하나는 뭐뭐뭐이다의 부정은 모두 뭐뭐가 아니다입니다. 자, 모두 뭐가 아니다. 자, 이렇게 우리 요걸 기본 틀로 해서 어떤 명제를 이렇게 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를 보시면 P가 참이면 나P, 즉 P의 부정은 거짓이 됩니다. 거짓. 그리고 P의 부정의 부정은 이제 P가 되는데요. 이거의 진리집합을 쓰면 P가 아니다의 아니다. 즉 우리가 이것은 P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P, 진리집합 P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과 동치입니다. 자, 3번은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의 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x에 대해서 P가 아니다라고 부정이 되겠죠. 자,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고 P이다는 아니다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쓰면 어떤 x에 대해서 P가 아니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게 부정이죠. 자, 4번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and not Q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부정하는 거죠. 자, P and Q, P 그리고 Q의 부정은 not P 또는 자, and는 or 바뀌죠. not Q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부정하는 방법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번에 보시면요. 자,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의 진리집합을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 간에 이런 관계가 포함이 됩니다. 성립이 됩니다. 자, 즉 P가 Q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P이기만 하면 Q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P가 Q이다.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라면 P가 Q 안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P이지만 Q가 아닌 것이 바로 반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P와 Q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P